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촉매의 일반적인 개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촉매 반응에서 우리가 포로스한 그 펠렛 형태의 촉매를 사용한다고 할 때 7가지 스텝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 예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트 로를 얻고 메커니즘을 가정하고 거기서 레이트 로를 얻고 속도 결정 단계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레이트 로가 실험 결과를 잘 맞출 수 있는지, 혹시 잘 못 맞추면 메커니즘을 다시 가정을 하고 아주 지루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아마 들 거예요. 문 좀 닫아줘. 그래서 오늘 강의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빨리 해도 이거를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하고 남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는 이 챕터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전에 얘기했듯이 7가지 스텝 중에 매스 트랜스포트에 해당되는 그 익스터널 디퓨전하고 인터널 디퓨전은 그 스텝들이 전체 반응의 속도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분히 빠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흡착이든지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든지 아니면 탈착이든지 이 3가지 3, 4, 5번 이 3가지 스텝 중에 하나가 이제 속도 결정 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를 가지고 이제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예는 요 반응이에요. 플래티늄 촉매를 써서 이 플래티늄이 포러스하다고 합시다. 뭐 포러스한 알루미나 같은 데다가 플래티늄을 박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러스한 플래티늄이 됐겠죠.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큐민이 벤젠하고 프로필렌이 되는 이 반응. 구조는 이렇게 돼. 이게 큐민이에요. 아이소프로필 벤젠이죠. 큐민이라고 부르고 얘가 벤젠하고 프로필렌으로 분해가 되는 이런 디컴포지션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촉매가 플래티늄이다라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은 어떤 흡착 자리에 요 프로필렌이 흡착을 하고 흡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벤젠 고리에 달려있던 아이소프로필기가 아이소프로필렌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아이소프로필렌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흡착되어 있던 벤젠이 떨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반응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뭐 여기에서 실제 흡착을 할 때는 요 큐민이 이런 식으로 흡착을 한다고 하는데 뭐 흡착의 모양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큐민이 그 촉매의 표면에 흡착 자리에 흡착을 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벤젠과 가스 페이지의 프로필렌으로 바뀌고 흡착되어 있던 벤젠이 나중에 떨어져 나간다.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을 가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심벌로 쓰면 흡착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스텝 3고 이게 스텝 4, 이게 스텝 5인데 흡착 단계에서는 처음에 가스 페이지에 큐민이 있었죠. 그래서 C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S는 흡착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흡착을 한 다음에 모양을 C.S 이렇게 표현할 거고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여기 뭐라고 돼 있지? KA라고 돼 있죠? 맞아요? 네, 요 어드섭션의 속도 상수 K-A는 탈착의 속도 상수예요. 그 다음에 C.S가 이제 뭐로 바뀌게 돼요? 벤젠하고 가스 페이지의 프로필렌이죠. 그래서 B.S와 프로필렌, P가 프로필렌을 나타내요. 얘는 가스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서피스 리액션이니까 KS, 속도 상수를 KS와 K-S로 표현할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다 역반응에
속도 상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탈착을 하는 녀석은 비다데스에 있는 벤젠이죠. 벤젠이 탈착을 해서 가스 페이지로 가지. 이것도 흡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얘는 탈착한 거고, 이건 이제 다시 회복된 빈자리예요. 이건 탈착이니까 디스옵션에서 D를 따와서 KD와 K-D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은 다 엘리멘터리 스텝이고 모두 평형 반응으로 가정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 어쩐지 몰라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가정해 본 거야. 이렇게 가정을 했다. 자, 그러면 반응식으로 쓰면 다시 쓴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전체를 이제 다 더하기를 하면 얘하고 지워질 거고, 또 C다데스 지워지고, B다데스 지워지고, 전체를 다 좌변 우변 합하면 우리의 오버롤 리액션인 큐민이 벤젠하고 프로필렌으로 되는 이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오버롤 리액션이 표현되도록 각각의 스텝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려 그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맞으니까 이렇게 실어 놓은 건데, 처음에 가정을 할 때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경험과 식견이 있냐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처음부터 맞을 그럴듯한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자, 얘기했듯이 각각의 반응은 다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큐민은 처음에 가스 페이지에 있죠. 따라서 큐민의 농도, 가스 페이지에 있는 놈들의 농도는 이제 다 프레셔로 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는 CRT니까, 그렇죠? PV는 nRT에서 볼륨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V분의 N이 되고, V분의 N이 바로 농도죠. 그래서 P는 CRT이기 때문에 뭐 농도로 표현하나 압력으로 표현하나 마찬가지고. 자, 먼저 흡착의 속도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 우리가 바로 속도식을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텀은 포워드 리액션에 의해서 그 C다데스가 만들어지는 포워드 리액션에 대한 텀이고, 두 번째 텀은 앞에 마이너스죠. 그리고 여기 리버스의 속도 상수예요.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거의 네트 레이트, C다데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시 절로 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속도의 네트 레이트이 흡착의 속도일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얘를 여기 KA로 묶어내면 여기에 이제 평형상수가 나오지. 이 평형상수는 지금 뭘 의미하지? 결국은 KA로 묶어냈으니까 여기에 가로로 묶어내고 나면 KA분의 K-A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평형상수 KC라고 썼는데 여기 첨자 C는 큐민이 흡착을 하는 평형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큐민의 흡착 관점에서 표현된 흡착에 대한 평형상수예요. 그리고 뭐 단위라든가 이런 건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고요.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자, 이건 이제 흡착의 속도식이고, 다음 이제 서피스 리액션의 속도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바로 얘를 쓸 수가 있죠. 정말 잘 안 보이네. 출력물은 보이지? 요 첫 번째 텀, 서피스 리액션 KS 속도 상수에다가 C다데스의 농도, 그 다음에 요건 리버스 리액션 있죠. 근데 이때 프로필렌의 농도 대신에 프로필렌의 압력을 쓴 거고, 프로필렌의 프레셔, B다데스의 농도, 그 다음에 역반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 상수 KS로 묶어내면 여기에 또 평형상수가 나오게 되죠. 이 평형상수는 이 서피스 리액션에 관한 평형상수 K-S분의 KS 이걸 얘기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 프로필렌은 서피스에 흡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정한 메커니즘은 이거예요. 왜 흡착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가정했거든. 프로필렌은 아마 흡착하지 않을 거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따라서 흡착 농도는 0이니까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가스 페이지에 압력으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탈착. 탈착의 속도식. 마찬가지로 이 엘리멘터리 리액션을 보면 바로 우리가 또 쓸 수 있죠. 디소옵션 관점에서 썼으니까 KD 그리고 비다데스의 농도. 역반응은 그 벤젠, 요 가스 페이지에 있는 거죠. 탈착되어서 가스 페이지로 나왔어요. 벤젠은. 따라서 벤젠의 압력, 그 다음에 요 베이컨트 사이트의 농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죠. 마찬가지로 KD로 또 묶어내면 여기에 평형상수가 다시 나오는데 KDB라고 썼어요. 그래서 D는 디소옵션의 평형상수라는 거고 B는 벤젠이 디소옵션 하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배운 거야.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배운 거네. 뭐 KDB 이거는 KB분의 1이지. KB는 KDB분의 1이고 왜냐하면 KB는 뭐예요? 벤젠의 흡착 관점에서의 평형상수예요. 따라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벤젠이 탈착하는 거기 때문에 KDB이지만 우리가 요식을 KB 흡착 관점, 벤젠의 흡착 관점의 평형상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분모에 있던 평형상수가 분자로 가면서 KDB가 아니고 KB 벤젠의 흡착 관점에서의 평형상수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평형상수 3개가 도입됐어. 하나는 큐민의 흡착에 관한 평형상수 KC, 그 다음에 서피스 리액션의 평형상수 KS, 그 다음에 벤젠의 탈착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흡착 관점에서 표현하면서 분자로 보냈죠. 그래서 벤젠의 흡착 관점에서의 평형상수 걔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제 3가지 속도식을 우리가 다 얻었어요. 그리고선 일단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표면에 있는 화학정이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흡착의 속도와 서피스 리액션의 속도, 그 다음에 탈착의 속도 이게 다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더 빠르고 느리고 하면 탈착이 더 빠르다 그러면 표면 흡착정은 계속 줄어들 거고 또 얘가 빠르다 그러면 점점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뭐 얘가 빠르다 그러면 표면 흡착정의 그 종류가 바뀌겠죠. 서피스 리액션이 빠르다 그러면 벤젠이 많이 흡착돼 있을 거고 느리다 그러면 큐민이 많이 흡착돼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흡착정의 종류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다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한 메커니즘으로부터 이게 진짜 맞는 메커니즘인지 검증하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루한 작업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될 텐데 뭐 단계는 우리가 가정한 그 메커니즘에서 일단 어디가 RDS다라고 일단은 찍어야 돼요. 일단은 찍어야 돼. 그리고 나서 어디가 RDS다라고 찍으면 이제 그 RDS를 중심으로 속도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해서 얻은 속도 법칙을 Method of Initial Rate 우리가 전에 공부했어요. 물리학 시간에도 공부했고 Method of Initial Rate는 1학기 때 공부했지. 그리고 그 전으로 가면 물리학 2시간에 공부했고 그거를 이용해서 가정한 메커니즘으로부터 우리가 RDS를 지정하고 그거로부터 얻은 속도식을 가지고 이 속도식이 Method of Initial Rate를 썼을 때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험 결과가 잘 맞으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네. 빨리 맞췄네. 이렇게 되는 거고 틀리면 다시 원위치 반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RDS를 여기가 RDS가 아닌가 하고 다른 데 RDS 지정해. 그래서 반복해요. 또 틀렸어. 그러면 또 다른 데를 RDS를 지정해. 그리고 또 반복해. 다 반복해도 맞는 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처음 메커니즘부터 다시 해.
예를 들면 아까 메커니즘 어떻게 지정했어요? 세 가지로 했는데 뭐 전부 다 평형 반응으로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아닌가? 전부 다 평형 반응이 아니고 비가역적인 irreversible 스텝으로 다시 가정을 해서 이 과정을 또 반복해. 그랬는데도 안 맞아. 다. 그러면 다시 메커니즘을 다시 가정해. 평형이 또 다시 맞나? 그러면 다시 평형으로 가정하고 아까는 프로필렌은 흡착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프로필렌이 흡착을 하나? 그러면서 또 프로필렌 흡착하는 걸로 다시 메커니즘을 다시 가정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알아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오늘 예에서는 강의를 듣다 보면 맞는 메커니즘을 금방 만나게 돼요. 자, 먼저 세 가지 스텝 중에 3단계 흡착, 그 다음에 서피스 리액션, 탈착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흡착이 RDS라고 일단 해보자. RDS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흡착이 RDS라는 건 뭐예요? 그게 느리다라는 거예요. 흡착이 느리다라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흡착 단계의 속도 상수 Ka 값이 작다라는 거야. 작아요. 서피스 리액션이나 디섭션의 속도 상수는 크고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흡착의 속도식을 이제 이렇게 썼는데 흡착이 RDS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반응의 속도 마이너스 RC 프라임 여기서 C라고 한 건 Q민이 사라지는 반응이라는 거죠. Rate of disappearance of Q민. 근데 촉매 반응이니까 프라임이 붙은 거고 사라지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자, 전체 반응의 속도가 결국은 흡착의 속도와 같을 거고 그게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쓴 거죠.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흡착이니까 KA가 있고 여기 Q민의 압력, 여기에 베이컨트 사이트, 빈자리의 농도, 여기에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지금? C다데스죠. 흡착이니까. C다데스의 농도. 여기 평형상수예요. 요게 문제야. 요거하고. 여기 있는 C다데스하고 베이컨트 사이트의 농도 이걸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양으로 그런 파라미터로 우리가 얘네들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 그래서 잔머리를 좀 씁시다. 어떻게 잔머리를 쓸 거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흡착의 속도 상수는 작아요. 얘는 작아. KS나 KD에 비해서. 따라서 얘네들은 큰 값이죠. KS와 KD는 큰 값이에요. 따라서 서피스 리액션의 속도를 KS로 나누면 얘는 큰 값이니까 얘는 아주 작은 값이 될 거야. 그리고 디섭션도 이 커다란 속도 상수로 RD 값을 나눠주게 되면 작은 값이 될 거예요. 무시할 만할 거예요. 반면에 흡착 같은 경우는 이 KA 값이 작은 값이니까 이 값은 상당히 큰 값이 될 거야. 그렇죠? 자, 바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잔머리를 쓰는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예. C.S에 대한 정보와 CV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표현해 놓은 서피스 리액션의 속도식과 디섭션의 속도식으로부터 요 관계 RS 오버 KS, RD 오버 KD 이 값은 무시할 만할 거다라는 가정을 사용하려고 해요. 서피스 리액션의 속도가 이건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RS죠. RS를 KS로 나눈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일 거예요. 따라서 얘를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이 우변은 얼마가 돼야 돼? 따라서 0이 돼야 되죠. 그지? RS 나누기 KS는 작은 값일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장점은 있네. 그죠? RS 나누기 KS 값은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가로 안의 값은 0이고 결국은 C다데스의 농도는 바로 요게 되는 거지. 두 텀이 서로 이퀄 관계에 있어야 돼요. C다데스의 농도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죠? 자, C다데스의 농도를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많이 감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측정 불가능한 비다 대수가 여기 또 있어. 근데 우리한테는 식이 하나 더 있죠. 어떤 식? 탈착해 가는 속도식이 또 있잖아. 탈착해 가는 속도식에서 마찬가지로 속도 결정 단계가 흡착이기 때문에 탈착은 속도가 빨라요. 그 이유는 KD가 크기 때문일 거예요. 따라서 RD 나누기 KD 한 값은 거의 0일 거고, 따라서 요 텀과 요 텀은 서로 이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유 시원하게 잘 보이네. 그래서 비다 데스의 농도는 또 이렇게 표현돼. 그렇죠? 따라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C다 데스의 농도를 우리가 이제 다 표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C다 데스의 농도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것도 여전히 좀 덜 감사해. 뭐 때문에? CV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골치 아파요. 측정하려면. 자, 그래서 이제 조녀석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구한 거 대입부터 합시다. C다 데스의 농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다른 건 다 문제가 없어요. 여기 KA, 그다음에 이거 큐민의 프레셔, 그다음에 벤젠의 프레셔, 프로필렌 프레셔고 나머지는 다 평형상수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CV, 얘가 이제 또 문제가 되지. CV, 그렇지? 예. 자, 이제 CV만 해결하면 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사이트 밸런스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CV는 좀 이따 해결할 거고, 여기에 KB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벤젠의 흡착 관점에서의 평형상수. KS는 surface reaction의 속도, 평형상수. KC는 큐민의 흡착 관점의 평형상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뒤집어서 쓴 게 이거지 지금. 그렇죠? 얘는 다시 쓰면 KB분의 1은 KDB지. 벤젠의 탈착 관점에서의 평형상수. 그렇죠? 우리의 반응은 어떤 단계, 세 단계로 돼 있어요 지금. 요게 큐민의 흡착,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서피스 리액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벤젠의 탈착이잖아요. 세 개의 평형 반응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그 세 개의 평형 상수를 다 곱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각각의 평형 상수의 원래 표현식을 여기다 내가 다 대입하고 나면 지워질 거 다 지워지고 남는 건 요게 돼요. 내가 그 단계를 여기다 써놓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거의, 평형상수 표현식은 어떻게 되겠어? KS, Surface Reaction의 평형상수는. Surface Reaction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정했어? 또 뒤로 가야 돼? 한참 가네. 여기 있네. 자, 이거죠. C다 데스의 농도분의 B다 데스의 농도 곱하기 프로필렌의 압력.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이게 그 평형상수 표현식이죠. 이런 식으로 방금 얘기했던 평형상수가 연달아 곱해져 있는 그 식에서 평형상수의 표현식들을 다 집어넣고 나면 결과적으로 지워질 거 다 지워지고 서로 얘네들을 대입하고 나면 다 지워지고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요거잖아. 이게 뭐야? 요 표현이 바로 오버롤 리액션의 평형상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KP라고 쓸게요. KP. 여기서 P는 압력으로 표현되어 있는 평형상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통상 평형상수 심볼을 할 때 농도로 표현되어 있는 평형상수를 K하고 아래점차 C하고 압력으로 표현되어 있는 평형상수를 K하고 아래점차 P하고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건 오버롤 리액션의 평형상수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 사실은
이게 각각의 평형상수 좀 고민되거든.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되니까 감사한 일이지. 예, 감사한 일이에요. 방금 내가야 여기에 다 나와 있었네. 요 각각의 평형상수 표현식을 다 대입하고 나면 지워질 거 다 지워진다고 했지? 왜 지워져?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 다 지워지고 남는 건 요거만 남잖아요. 예. 마찬가지 관계에 의해서 다 지워지고 요 압력들만 남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얘가 KP니까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분모에 이렇게 KP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주렁주렁 평형상수 들어가는 거 대신에 분모에다 KP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지? 식이 이렇게 돼.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다 고민거리가 해결됐어요. KA, KP, 그 다음에 압력들이야. 요것만 해결하면 돼. 요 KP는 어떻게 하느냐? 오버롤 리액션, 큐미니 디컴포지션에서 벤젠하고 프로필렌이 되는 그 반응에 서머다이나믹 테이블 보면 되죠. 그럼 델타 G 값이 알려져 있을 거고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니까 이 K 값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자, 이제 요거 해결해야 되죠. 베이컨트 사이트의 농도. 요거는 사이트 밸런스를 이용할 겁니다. 어찌됐건 사이트 밸런스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CT는 전체 사이트의 농도고 따라서 사이트 밸런트는 토탈 사이트는 그 빈자리 더하기 뭐에 의해서 점유가 됐건 간에 점유된 자리의 개수 빈자리의 개수 다 합치면 전체 자리의 개수겠죠. 따라서 농도로 표현하면 CT는 빈자리 더하기 그 다음에 큐민에 의해서 점유된 자리 더하기 벤젠에 의해서 점유된 자리 이 세 가지 텀으로 구성될 거예요. 왜?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렇게 가정했거든. 프로필렌은 흡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따라서 여기에 CP.S, P.S의 농도는 여기 안 들어가. 우리가 메커니즘을 그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 구한 것들 다 대입하면 되죠. 우리가 모르는 건 요거예요. CT,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전체 흡착 자리는. 그래서 C.S 앞에서 구했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B.S 구했죠. 얘네들 다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냥 단순히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CV가 있고 여기에 CV가 있고 여기에 또 CV가 있죠. 그래서 CV를 묶어내서 정리하면 CV는 주렁주렁주렁 세 가지 텀 분의 CT 이렇게 바뀌죠. 그렇지? 주렁주렁주렁 세 가지 텀 분의 CT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그렇죠?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대입해서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냥 바로 대입만 한 거야. 다만 여기 분모 분자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슬래시 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정한 메커니즘이 맞고 그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속도 결정 단계가 흡착이라면 속도 법칙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내 가정이 다 맞다면 내가 써놓은 메커니즘이 맞고 그 세 가지 단계 중에 흡착이 또 RD에 쓰인 것도 맞다면 그렇다면 속도식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어쩐지 어떻게 돼? 확인해야 되죠. 확인. 그래서 Method of Initial Rate를 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Method of Initial Rate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반응의 초기에 반응 속도를 관찰하는 거였죠. 어떻게 해서? 리액턴트의 농도를 서로 달리해서 묽은 놈, 조금 진한 놈, 더 진한 놈, 좀 더 많이 진한 놈 이렇게 여러 가지 농도로 준비해서 화학 반응을 시켜서 반응의 초기 특정 시점에서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거였었죠. 자, 우리가 반응의 초기의 속도를 볼 거기 때문에 반응 초기에는 프로덕트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프로필렌의 압력하고 프로덕트인 프로필렌의 압력과 벤젠의 압력은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 실험에서 얘네들은 무시해도 좋아요. 따라서 이 식에서 벤젠의 압력이 들어가 있고
프로필렌에 압력이 들어가 있는 이 텀들은 어떻게 돼? 다 무시해도 되죠. 그렇죠? 반응의 초기에서의 속도 법칙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건 똑같은 걸 쓴 거고 여기에서 애들이 다 지워져야 돼. 그렇죠? 반응의 초기의 속도 법칙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돼요. 어떻게? 이렇게. 다 지워졌거든 지금. 그래서 1분의 요거만 남아요. 이거. 결국은 뭐야? 반응 초기에는 CT는 뭘까? CT를 우리가 사실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전체 흡착자리의 개수예요. 이건 상수잖아. 그지? 그리고 KA, 이거는 속도 상수니까 이것도 역시 상수예요. 따라서 이거를 퉁쳐가지고 CT 곱하기 KA를 퉁쳐서 그냥 K라고 놓으면 어떤 속도 상수 K에다가 큐민의 초기 압력. 큐민의 초기 압력이 진하면 진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 실험을 해서 큐민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반응할수록 선형적으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동을 보인다면 우리 가정이 맞을 우리가 가정한 메커니즘과 RDS의 위치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의하면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 실험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X축은 리액턴트인 큐민의 초기 압력이에요. 아주 묽은 좀 더 진한 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실험을 하면 특정 시간, 초기 시간에서 측정을 했을 때 반응 속도가 이렇게 측정이 됐다. 그래서 실제 실험 데이터도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가정한 그 메커니즘과 RDS의 위치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실제 이렇지 않아요. 불행히도. 그럼 이제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2단계에서 바로 메커니즘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뭐를 수정해? RDS의 위치를 수정해요. 그러면 세 가지 스텝 중에 일단 메커니즘은 그대로 두고 세 가지 스텝 중에 요게 틀렸나? RDS의 위치가 틀렸나? 하고 이제 RDS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흡착이 RDS가 아니고 그러면 서피스 리액션이 RDS인가 보다 하고 이제 다음은 서피스 리액션이 RDS냐? 이제 요거 해보자는 거야. 예. 어렵지 않아요. 다만 지루할 뿐이야. 서피스 리액션이 RDS라면 오버롤 리액션은 이렇게 표현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아까 얻어놓은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다데스의 농도와 B다데스의 농도가 몰라요. 우리가 측정하기 곤란해. 따라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압력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서피스 리액션이 굉장히 느린 거죠. 따라서 흡착과 탈착은 빨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흡착의 속도 상수는 크고 탈착의 속도 상수도 크고 반대로 서피스 리액션의 속도 상수 KS는 작은 값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흡착에 대해서 K분의 R 값과 탈착에 대해서 K분의 R 값이 0에 가깝다 라는 요 잔머리를 쓴 거로부터 우리가 C다데스와 B다데스를 구할 수가 있죠. 흡착에 대한 속도식 아까 얻어놓은 여기에서 이거 나누기 KA 한 게 0이니까 이 두 텀은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다데스의 농도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탈착도 마찬가지. 요 가로 안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텀은 서로 같죠. 그래서 C다데스와 B다데스를 구했으니까 얘네들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 대입해요. 그래서 대입하고 나면 어떻게 된 거냐? 대입을 대입을 여기다 대입한 결과가 이거고 대입하고 나서 보면 여기에 속도 상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뭐지? 평형 상수인가?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프로필렌에 어디다 대입한 거였지 지금? 여기다 대입한 거지? C다데스가 여기 맞네. 평형상수. 평형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평형상수 있죠? 벤젠 흡착의 평형상수, 큐민 흡착의 평형상수,
서피스 리액션의 평형상수. 얘네들 또 있으니까 이거를 KP로 또 표현하기 위해서 묶어낸 거예요. 여기에 KS 속도 상수가 있고 여기 있던 KC 그 평형상수, 큐민의 흡착에 관한 평형상수를 커먼 팩터로 묶어내면 이 부분에 평형상수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KP 오버롤 평형상수, 오버롤 이퀄리브리움 컨스탄트 KP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야? 여전히 또 요거지. CV. 그래서 CV는 또 사이트 밸런스를 써서 얘하고 얘 여기다 대입하고 얘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하고 나면 대입하고 나서 또 CV에 대해서 여기도 CV가 있고 여기도 CV가 있고 여기도 CV가 있으니까 CV를 묶어내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CV를 묶어낸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텀 분의 CT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를 앞에 식 거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버롤 리액션의 속도는 서피스 리액션이 RDS이기 때문에 이거와 같고 얘를 앞에 있는 식 어디 갔어? 여기다 대입한 거야. 요 자리에 여기 CV 자리에다가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서피스 리액션의 속도 상수고 요건 전체 흡착 자리의 농도고 KC는 큐민의 흡착에 관한 속도 상수인데 얘네들 각각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상수거든. 어차피 다 상수야. 따라서 퉁쳐갖고 그냥 K라고 놓으면 되고 자, 이 식을 잘 음미해 봐야 돼요. 잘 음미해 봐야 돼. 내가 여기서 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이 식의 특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둬요. 자, 지금은 우리가 서피스 리액션이 속도 결정 단계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식의 특징을 설명을 할 텐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는 많은 촉매 반응이 특히 기체 상태 반응인 경우에 더 그런데 대부분이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도 돼요. 흡착이나 탈착은 상대적으로 더 빨라요. 따라서 이거를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지. 자, 이 분모에 세 가지 텀이 나왔어. 1 플러스 벤젠에 관한 KP, 그 다음에 큐민에 관한 KP. 세 가지 텀이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요건 왜 나왔지? CV 때문에 나온 거예요, CV 때문에. 그렇죠? 요 CV를 알고 있는 것들로 바꿔주기 위해서 식을 유도하다 보니까 요 세 가지 텀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거 더 많이 보던 거 아니야? 1 플러스 KP. 옛날에 뭐 랭묘 아이소섬 우리 공부할 때도 지난번에도 공부했었죠. 그때 그 랭묘 아이소섬이 그 난 디소시어티브 에지소옵션 할 때 1 플러스 KP분의 KP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잖아. 그렇지? 뭐 그거하고 느낌이 비슷해. 지금 보니까. 자, 분모에 세 가지 텀이 나왔는데 KP 텀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KP 텀은 다 뭐예요? 흡착을 하는 놈들의 KP 텀이에요. 그지? 여기 K가 뭐라 그랬어? 벤젠의 흡착 관점에서의 평형상수. 여기 있는 KC는 큐민의 흡착 관점에서의 평형상수라고 했죠. 우리가 가정한 메커니즘에서 지금 흡착을 하는 놈은 달랑 두 개예요. 큐민은 흡착 안 하는 걸로 우리가 가정했어요. 흡착을 하는 놈들의 KP 텀들이 나왔어. 그리고 앞에 1이 있고 그래서 1 플러스 KP 플러스 KP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을 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특히 우리가 가정한 메커니즘은 각각의 반응이 어떻게 됐었어요? 특히 서피스 리액션이 가역적이다라고 가정했었지. 그죠? 가역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1 플러스 KP, KP라는 이런 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텀이 있지. 이 두 번째 텀은 왜 나온 거야? 역반응 때문에 나온 텀이죠. 이 텀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 텀 때문에 나온 거잖아. 이 텀. 그지? 이 텀은 왜 나왔어? 서피스 리액션이 가역적이라고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역반응을 고려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역반응이 없는 이 리버서블 리액션이라면 요 텀은 없었을 거예요. 그지? 뒤에 가서 이 얘기는 내가 다시 할 거야. 자,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돼.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도 될 때 분모에 흡착하는 놈들의 KP 텀이 나타난다. 1 더하기 KP, KP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가역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리버스 텀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뭐 주렁주렁 있는 애들은 퉁쳐서 그냥 K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게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잘 기억해 두고. 마찬가지로 이게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벤젠, 프로필렌 이거 다 거의 0이니까 또 다 지워지고 나면 남는 게 속도식이 요 텀 없어지고 요 텀 없어지고 이거분의 요거 곱하기 압력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 퉁쳐갖고 그냥 K라고 하면 되니까 결국은 속도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1 플러스 KP분의 속도상수 곱하기 압력 이렇게 돼요. 그렇죠? 결국은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지. 이거 얼핏 눈에 안 들어오죠. 자,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그 큐민의 초기 압력을 작은 값부터 이제 점점점 높은 값으로 실험을 할 텐데 이 압력이 작을 때는 어때요? 요 텀이 무시되지? 그렇죠? 큐민의 압력이 낮을 때는 요 텀이 무시돼서 결국은 초기 큐민의 압력이 낮을 때는 반응 속도가 큐민의 압력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죠. 네, 선형적으로 증가해요. 압력이 충분히 낮을 때는 뭐보다? 이거보다 이 두 번째 텀이 훨씬 작을 때는 선형적으로 증가해. 그러다가 큐민의 압력이 커. 1보다 이 텀이 훨씬 커. 큐민의 압력이 높아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텀은 무시되고 여기 큐민의 압력 지워지고 결국은 뭐야? 반응 속도가 상수가 돼버리지? 그죠? 반응 속도가 일정해진다는 얘기죠. 네. 반응 속도가 일정해질 거예요. 압력에 무관하게 돼. 압력에 무관하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값이 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유도한 메커니즘과 RDS를 표면 반응이라고 가정을 하고 유도한 이 우리의 가정이 모두 맞다면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 실험을 했을 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낮은 쪽에서는 리니어하다가 나중에 특정 값으로 세츄레이션 되는데 이 특정 값은 요 값이 되는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렇죠?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도 되고 있다면 그게 RDS라면 이런 식의 실험 결과가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에서 나와야 돼. 그렇지? 네. 근데 운 좋게도 이거 역시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뭐 어떻게 했더니 또 이것도 아니었다고 칩시다. 뭐 사실은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맞는데 어떻게 했더니 또 이것도 아니야.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RDS의 위치를 또 바꿔야 돼요. 또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디로 가? 이제 다섯 번째 스텝인 탈착. 탈착이 RDS인가? 하고 이제 또 따져봐야 되죠. 봅시다. 탈착의 속도식은 요거였었어요. 여기도 역시 비다데스가 있죠. 그리고 CV, 베이컨트 사이트의 농도가 있어요. 쟤네들을 또 제거해야 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탈착이 느리니까 결국은 흡착하고 서피스 리액션은 빠르다는 얘기고 흡착이 빠르면 KA 값이 크다는 얘기고 또 서피스 리액션도 빠르면 KS가 크다는 말이니까 K분의 R 값이 다 결국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흡착의 속도식 여기에서 이 가로 텀이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두 텀 같고 서피스 리액션도 K분의 R 값이 0이니까 이 가로가 0이니까 두 텀은 같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근데 C.S는 대입할 일이 없네. B.S만 대입하면 되네. 얘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어디 갔어? 그래서 여기 있구나. C.S가. C.S를 여기다 대입하고 얘를 이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네,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근데 요거 제가 하면 되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얘네들 평형상수를 묶어내면서 여기에 오버롤 리액션의 평형상수 텀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앞에서 구한 C.S, B.S 여기다 또 대입하면 이렇게 돼. 지금 흡착이나 탈착일 때는 아까 서피스 리액션이 RDS일 때는 요식을 유도하면 분모가 1 플러스 KP, KP 이렇게 됐었죠. 근데 탈착이나 흡착이 RDS일 때는 요식이 그거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요. 여기도 보면 여기 KP 틈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어때? 뭐가 주렁주렁 이상한 게 있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또 복잡하게 나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또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얘가 맞나? 맞나? Method of Initial Weight을 써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다 퉁쳐갖고 그냥 K라고 우리가 할 거고 초기에 또 얘네 둘의 농도는 0이니까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왜 지웠지? 요게 뭐야? 이게 지금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 이거? K예요, P예요? PC. 요거 다 지우고 나면 남는 게 이거분의 이거만 남잖아, 지금. 그런데 분모 분자 약분되죠.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어? 요거만 남어. 탈착의 속도 상수에다가 전체 흡착자리의 농도, 요 두 개만 남아요. 근데 뭐야? 둘 다 상수야. 둘 다 상수. 결국은 뭐예요? 탈착이 속도 결정 단계라면 지금 어때야 된다는 거야? 오버롤 레이트 오브 리액션이 그냥 일정한 값이라는 거야. 뭐에 상관없이? 프로필렌의 농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반응 초기에 그 오버롤 리액션의 속도는 리액턴트의 농도와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탈착이 속도 결정 단계라면. 그렇죠? 탈착이 속도 결정 단계라 그래갖고 항상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착의 속도 결정 단계면 지금 압력에 무관하게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또 오해해갖고 흡착이 속도 결정 단계면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서피스 리액션은 이렇게 되고 또 탈착의 속도 결정 단계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또 외우고 자시고 하면 곤란해. 이건 언제만 성립하는 거야? 우리가 가정한 메커니즘이 맞다고 할 때 그 메커니즘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바뀌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도 바뀔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보여줄 거야. 자, 여기까지 질문.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맞아,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메커니즘을 통째로 바꿔야 돼요. RDS 세 가지 다 했잖아. 스텝 1하고, 스텝 1, 2하고 스텝 6, 7 이건 뭐예요? 디퓨전이 RDS라고 가정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지게 우리가 입자의 사이즈라든가 유속을 다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RDS는 3, 4, 5번 중에 하나일 텐데 메커니즘을 가정한 상태에서 3, 4, 5번 다 따져봤는데 다 안 맞아, 실험 결과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커니즘을 뜯어 고쳐야죠. 그지? 질문 여기까지. 생각보다는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서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 실험 결과는 이렇게 돼요. 따라서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도 되고 있다는 거지. 실제 실험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도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얻은 속도식이 이렇게 됐었지. 물론 이 앞에다 주렁주렁 있었는데 그걸 다 퉁쳐갖고 K라고 쓴 거예요. 이게 속도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실험을 했으면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지. 거봐라. 내가 이렇게 메커니즘을 가정을 하고 요걸 RDS라고 놓으니까 속도식이 이렇게 나오고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가도 잘 맞고 뭐 이거 갖고 예상한 속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 반응의 후반부도 잘 맞더라. 항상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 갖고 속도 법칙 정한 다음에 그 정말로 맞는지는 반응의 초기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게 잘 맞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내 메커니즘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거예요, 누군가. 근데 결정적인 증거는 이걸 확인을 해야 돼, 사실은. C다데스, B다데스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고 프로필렌은 흡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정타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반응을 시킬 때 내가 반응 기체인 큐민 말고 뭐 N2 같은 걸 넣었다고 합시다. 이너트 가스. 이너트 가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이너트 가스도 지금 흡착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너트 가스 I가 흡착 자리에 아이다 데스를 만들 수 있는 이 반응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역 반응이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실제 반응에 참여는 안 하지만 흡착 자리를 얘가 소모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좀 달라져. 어떻게 될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큐민의 반응에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도 되고 있었어. 처음에는 리니어하다가 나중에 세츄레이션 됐죠. 그래서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도 되고 있어. 아, 이게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반응을 이너트 가스를 넣고 실험을 하고 그 이너트 가스도 흡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속도 법칙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내가 아까 특징을 얘기해 줬었지.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흡착하는 놈들의 KP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 분모에 아마도 흡착하는 놈인 이너트 가스, 그 녀석의 흡착에 관한 평형상수 곱하기 그 녀석의 압력 텀이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사이트 밸런스를 써보면 이번에는 텀이 하나 늘었지. 그죠? 아이다 데스. 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역 반응의 평형상수, 그러니까 이너트 가스가 흡착하는 관점에서의 평형상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앞에서 얘네들은 다 구해놨고 얘는 요거 갖고 대입하면 되겠지. 예,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그것도 대입하면 되고 여기 있네. 얘네들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돼. 여기 보면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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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 그죠? 그래서 CV에 대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면서 바로 CV를 제거하다가 우리가 1 플러스 KP, KP 이게 나왔던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 바로 KP가 또 나오죠. 이너트에 대한 KP 텀이.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요거 대입하고 나면 요 CV 자리에다가 여기 CV 자리에다가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주렁주렁. 요게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요게. 그렇죠? 요 부분은 반응하는 녀석들 때문에 나온 텀이에요. 요 앞에 텀은 포워드, 서피스 리액션의 포워드 때문에 나온 거고, 요거는 서피스 리액션의 리버스 때문에 나온 거고, 여기는 그 흡착하는 놈들, CV 제거하느라고 베이컨트 사이트의 농도 텀 제거하다 보니까 나온 애들이야. 따라서 여기에 흡착하는 화학적인 이너트의 KP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건 뭐야 또? 속도식이 이렇게 되겠죠. 속도식이 이렇게 돼. 아까 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까 거하고 똑같이 분자는 어떤 속도 상수
어떤 속도 상수에다가 큐민의 프레셔,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벤젠하고 프로필렌 프레셔, 그 다음에 여기 오버롤 이퀄리브리움 콘스탄트 똑같지? 분자는 이너트는 없다 그래서 반응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다만 요텀이 들어갔죠. 여기는 없는데 들어갔어. 따라서 이거는 뭘 얘기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해요. 이너트를 넣어주면. 이너트는 반응에 참여하진 않아요. 하지만 뭘 잡아먹어? 흡착 자리를 잡아먹어요. 따라서 이너트가 많이 있으면 리액턴트가 흡착을 해갖고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으면 반응이 느려질 거 아니야. 그 예상처럼 이너트의 압력이 너무 높게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얘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예를 바꿔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볼 텐데 이거는 그냥 대충 후루룩 얘기할 거예요. 주렁주렁 써있지만 예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 앞에서 얘기했던 건 일종의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이었었죠. 그지? 앞에서 보여줬던 거는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이야.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 되고 있는데 그 서피스 리액션이 뭐였어요? 큐민이 흡착자리 하나를 잡아먹고 앉는 거였어요. 그렇죠?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인데 이번에는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의 예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식의 모양이. 뭐 예를 들면 그 알루미나에 박혀 있는 이런 플래티늄 이런 거에서 그 이게 뭐지? 노말 펜테인이 아이소 펜테인이 되는 이런 반응이에요. 뭐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정유 공장에서 이런 반응을 시킨대요. 자, 그런데 이 반응은 그 아이소펜테인이 먼저 아이소펜틴 이중결합이 있는 아이소펜틴이 됐다가 아이소랜다. 노말 펜테인이 노말 펜틴이 됐다가 이때 촉매는 플래티늄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노말 펜틴이 그 아이소펜틴으로 돼요. 그거는 알루미늄. 여기 알루미늄 옥사이드. 여기 있는 알루미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아이소펜틴이 그 아이소펜테인으로 되는 건 여기 박혀 있는 플래티늄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여기에다 두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 노말 펜틴이 아이소펜틴이 되는 이런 반응이 이제 알루미나에서 일어나는데 이 반응식을 이렇게 씁시다. 그냥 노말이 아이소가 되니까 n이 i가 된다라고 씁시다. 여기서 i는 이너트가 아니에요. 아이소펜틴을 나타내는 거야. n은 노말 펜틴을 나타내는 거고. 자, 요거에 관한 풀이 과정을 타이핑하기 싫어서 책에서도 테이블 10-4에 서머리 돼 있어요. 그걸 통째로 여기다 이제 붙여놨어요. 자, 뭐 여지껏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야. 첫 번째 단계 화학 반응식을 썼어요. 이렇게 심벌로 해서,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메커니즘을 가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메커니즘을 이렇게 가정했어.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으로. 노말 펜텐이 서피스 사이트에 흡착을 한다. 그래서 엔다데스를 만든다. 그런데 서피스 리액션이 일어날 때는 엔다데스 혼자 그냥 아이다데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자리 하나하고 더 관여돼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이죠. 그다음에 디섭션 할 때는 이제 아이다데스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통상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은 왜 가정했겠어?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으로 해서 해보니까 맞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듀얼 사이트 했겠지.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겠어, 이 사람인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문장이 하나 있죠. 그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의 대충 75% 이상이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 되고 있대요. 그래서 통상 사람들이 일단 RDS 이거를 이렇게 메커니즘을 정한 다음에 가정을 한 다음에 RDS의 위치를 찍어야 되잖아. 근데 아까는 우리가 이게 RDS라면 또 이게 RDS라면 순서대로 했었죠.
근데 보통은 이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왜냐면 확률적으로 서피스 리액션이 RDS일 확률이 제일 높거든. 예. 75%의 확률이라는데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찍었어. 이게 RDS다라고 하면 예, 마찬가지로 포워드에 관한 텀, 리버스에 관한 텀이 나오고 이게 이제 서피스 리액션에 대한 속도 법칙이죠. 요거로부터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단 여기에 포워드 텀에도 요것 때문에 여기에 베이컨트 사이트의 농도가 나오고 리버스 텀도 요것 때문에 베이컨트 사이트의 농도가 나와요. 그렇지?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에서는 베이컨트 사이트의 농도 CV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까는 언제 나왔냐면 뭐 B다 데스, C다 데스 얘네들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고식을 대입하고 났더니 CV가 나타난 거였어. 그지? 근데 지금은 N다 데스, I다 데스 아직 대입도 안 했어. 대입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 대입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CV가 그냥 있어요. 벌써부터.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얘네들 대입하고 나면 CV가 제곱텀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머릿속으로 아마 지금 몇 사람들은 예상이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피스 리액션이 느려요. 따라서 흡착하고 탈착은 빠르니까 K분의 R이 각각 0일 거고 그거로부터 N다 데스와 I다 데스의 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지금 CV가 또 나와. 여기도 CV가 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고 나면 이 사이트 밸런스를 써서 그 CV를 이제 표현을 해서 걔를 다 대입하고 나면 시계 모양이 아까하고 똑같이 흡착하는 놈들의 KP 텀이 분모에 나와요. 이건 마찬가지야. 다만 여기가 제곱이에요. 이제 제곱. 그렇죠? 제곱으로 표현돼. 그지? 제곱으로 되는 이유는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요 사이트 때문에. 만약에 트리플 사이트 메커니즘이 있다. 라고 한다면 3승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렇지? 트리플 사이트라 하면 여기 CV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제곱이. 따라서 분모가 만약에 그렇다면 3승이 될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건 못 봤어 나도. 자,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에서 여기 제곱이 나온다. 그리고 1 플러스 KP 그 형태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분자에 나오는 거는 여전히 포워드 텀하고 리버스 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똑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고 뭐 이제 해봤더니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메커니즘을 수정한다. 이 사람은 거꾸로 했네. 그랬더니 듀얼 사이트 아닌가? 하고 이제 싱글 사이트로 바꿨네. 그죠? 근데 통상은 싱글 사이트 먼저 하고 나중에 듀얼 사이트 하겠지. 예. 그래서 만약에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이라면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데 여기 제곱이 아니고 그냥 1승인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요? 이러다 끝까지 가겠는데? 아직도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요. 질문을 안 하니까 나 그냥 계속 가게 돼. 저희가 검증 같은 거 할 때 아까 이니셜 레이트도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실험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메커니즘이 맞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해보니까 다른 메커니즘, 다른 RDS에서도 똑같이 그 이니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사실은. 그런 이런 걸 말할 때는 이니셜 그걸로만 비교는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다 해봐야 그렇죠. 네. 지금 질문은 예를 들면 아까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커브가 나왔잖아. 내가 제안한 메커니즘으로 그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논문을 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다른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그 메커니즘에서도 이런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속도 법칙이 유도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메커니즘이 서로 싸웠는데 그러면 누가 이기게 될까? 두 메커니즘의 차이에 따라 뭐 어떤 사람의 메커니즘과 이 사람의 메커니즘이 있을 때 차이점이 되는 중요한 화학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놈이 흡착한 놈이 이 메커니즘에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다. 라고 하면 A가 흡착한 놈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지 누군가. 그래서 난 아무리 확인해도 그건 흡착 안 하더라. 그러면 얘가 맞는 거고 흡착하더라. 그러면 얘가 맞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메커니즘에 대한 가설은 여러 사람들이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타를 날리려면 그 중간체를 확인하는 게 갑이에요. 걔가 갑. 근데 사실 더 복잡한 경우는 그 중간체가 중간체조차도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경향도 비슷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옛날에 배운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거 있었죠. 확률 우리가 5장인가에서 그 데이터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거를 또 써야 돼요. 뒤에 가면 비슷한 예가 하나 나와. 그거 때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를 다음 시간으로 미루면 앞에 부분을 내가 다시 다 설명해야 되니까 좀 더 갑시다. 이 얘기는. 그냥 끝까지 갈까? 끝까지 갑시다. 만약에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이 리버서블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시계 모양이 봅시다.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이고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 되고 있어요. 아까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 되고 있고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일 때 시계 모양이 1 플러스 흡착하는 놈의 KP 쭉 들어간 다음에 분자에 포워드 텀과 리버스 텀이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 되고 있으면서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이라면 시계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돼요. 분모는 같아요. 싱글 사이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흡착하는 놈들의 1 플러스 KP의 1승 그게 나와요. 하지만 분자에는 리버스가 없으니까 뒤에 붙어있던 그 마이너스 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K는 여러 가지가 이제 합쳐진 속도상수 K고, 그지? 이런 모양이 돼. 듀얼 사이트 메커니즘이었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것도. 듀얼 사이트이기 때문에 1 플러스 KP 그런 거에 제곱이 나와야 되고, 여기 제곱이 있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리버스 텀, 그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죠? 시계 모양이 이렇게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흡착하는 게 뭐야? A다 데스하고 B다 데스죠. 그러니까 A하고 B에 대한 KP가 나온 거고, 듀얼 사이트지. 그래서 제곱이 나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A다 데스, B다 데스, C다 데스. 세 개가 붙고 있죠. 그래서 A에 대한 KP, B에 대한 KP, C에 대한 KP 나오고. 사이트가 두 개지. 여기 또 빈자리 또 나오잖아. 그죠? 얘 때문에 어차피 또 CV가 두 번 나오게 돼 있어요. 얘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리버스는 안 되니까 마이너스 세컨 텀은 없어진 거고. 이런 모양이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엘리 리딜 메커니즘. 엘리 리딜 메커니즘은 이런 게 다 랭미어 힌셸루드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요게 랭미어 힌셸루드 메커니즘인데 광의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엘리 리딜 메커니즘은 반응을 할 때 이것도 이제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 되고 있는데 흡착된 놈과 가스 페이지 있는 놈이 꽝 부닥쳐 갖고 프로덕트 되는 거. 그러니까 프로덕트 닷 서피스가 됐다가 프로덕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모양이에요. 흡착되는 건 A하고 C니까 A하고 C에 대한 KP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모 텀만 있지. 여기 리버스 없지요, 이거. 그렇지? 이것도 평형이라 그러면 여기 세컨 텀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요 B의 압력 여기 나오죠. B의 압력 그리고 A의 압력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게 싱글 사이트인지 듀얼 사이트인지 엘리 리딜인지 뭐 리버서블인지 이 리버서블인지에 따라서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도 되는 상황이라면 화학 반응의 속도식이 어떤 모양이 될 거다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지? 좋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엘리 리딜 메커니즘 같은 거 어렵지 않아 보이네.
한번 유도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 진짜로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다음에 할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액티브 인터미디신 중간체 C닷S, B닷S 이거 농도 그거를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K분의 R 값이 거의 0이다 이걸 이용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QSS에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쓰는 것보다 그게 더 간단해서 앞에서 그거 갖고 했는 건데, 요 얘기는 이제 남은 얘기는 요 QSS에 써갖고 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짤막하게. 요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여기까지.